안녕하세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전업 투자자 로드 투 빌리언입니다. 제 목표는 자동 매매로 1000만 원을 10억까지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억을 받거나 첫날 1원을 받고 매일 2배씩 40일 동안 받거나, 대부분 10억을 고르지만 사실 두 번째를 고르면 40일째 되는 날 하루에만 1000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루 1% 수익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1000만 원은 약 200일 뒤 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초반엔 하루에 불어나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원금 자체가 커지면서 같은 1%가 만들어내는 금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제 매매에서는 매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상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 시장을 거치면서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전은 20일째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누적 수익은 2164만 원입니다. 참고로 10억이면 서울 평균 월세를 80만 원으로 잡아도 100년 넘게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큰 돈을 자동 매매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7월 23일 어제 매매장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알파벳의 실적과 AI 투자 확대 소식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4.40% 상승한 7096.89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70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5.22% 오른 790.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조 5376억 원 기관이 74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5810억 원을 순매도하며 반등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27억 원과 629억 원을 순매수했고, 지수가 빠르게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번 반등의 출발점은 알파벳이었습니다. 알파벳은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올해 자본 지출 계획도 기존 최대 1,9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늘어난 투자 비용이 알파벳의 현금 흐름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같은 내용을 AI 데이터 센터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알파벳에는 비용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3.65% 오른 27만 원, SK하이닉스는 4.86% 상승한 191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에는 반도체 대형주만 반등하고 코스닥은 약했지만 어제는 바이오와 2차전지까지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3원 내린 1466.8원으로 마감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 부담을 낮췄습니다. 반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회복에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AI와 로보택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었지만 늘어난 투자 비용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속도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알파벳과 테슬라는 모두 AI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같지 않았습니다. 알파벳은 검색과 클라우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 규모를 늘렸고, 테슬라는 자동차 사업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이 남은 상태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AI라는 이름보다 그 비용을 감당할 기존 사업과 실제 성과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밤 나스닥은 0.57%, S&P 500은 0.14%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4% 상승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는 반도체와 서버 기업을 받쳤지만 빅테크의 투자 비용과 높은 국채금리가 나스닥 전체의 상승을 제한한 겁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부담을 더했습니다. 중동의 원유 수송 불안이 계속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와 운송비가 높아지고 소비자 물가도 다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30%, 10년물은 4.66%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수준을 넘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5,000달러대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며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최근 반등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6만 중반대에서 상승이 막히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4.6%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뚜렷한 상승 재료 없이 매수세만으로 이 구간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당분간은 이 가격대에 갇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드도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날 골드는 중동 위험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온스당 4,150달러를 넘어섰지만 어제는 4,100달러 부근으로 조정받았습니다. 달러는 소폭 약해졌지만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골드의 추가 상승을 막은 겁니다. 다만 골드가 다시 4,000달러 아래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금리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키웁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는 국채금리가 가격을 누르고 아래에서는 중동 위험을 의식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100달러를 중심으로 힘겨루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제 시장은 국채금리가 오르는 쪽과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쪽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위험자산도 안전자산도 한쪽으로 뚜렷하게 쏠리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날 제가 사용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방향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정해둔 구간에서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고,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방향성에 베팅해야 하는 자산보다 힘겨루기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골드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골드는 4,100달러를 중심으로 벌어진 힘겨루기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를 때는 가격이 밀렸지만 중동의 원유 공급 불안이 부각되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재료가 충돌하면서 같은 가격대를 중심으로 상승과 조정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진입과 청산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동매매는 골드가 다시 최고점을 돌파할지 4,000달러까지 내려갈지를 미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격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조건에 맞춰 진입과 청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Okay, let's go.
오늘 시작 잔고는 23,973달러였고 최종 잔고는 24,727달러입니다. 오늘 수익은 754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만으로 1,000만원에서 10억까지 갈 수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 주세요. 자동 매매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